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목요일 주요 뉴스 한눈에 보고 가시죠.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새누리당 재선 의원 10여 명이 오늘 오전 7시쯤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서울 한남동 의장 공관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 의장은 개인적인 조찬 회동을 이유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착하기 전 이미 공관을 떠나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의장이 고의로 피한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에 매일 공관으로 찾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비롯한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향해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국정감사 거부가 장기화가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의 사회권을 이양해 전면적인 야당 단독 국정감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재까지 수사 내용과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귀가가면서 롯데그룹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책임지고 고쳐서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영 공백 위기를 넘긴 롯데그룹은 앞으로 이어질 신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재판 준비에 전력을 쏟을 방침입니다. 롯데는 영장 기각 직후 하루빨리 경영 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폰서 동창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 검사가 구속된 건 넥슨 주식 뇌물을 받은 혐의에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철도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 110여 명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한국철도노동조합은 이번 파업이 불법인지를 가려보자며 전문가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토론을 가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정부와 코레일 그리고 철도노조의 말 차례로 듣겠습니다.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파업을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집단 이기주의이며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철도노조위원장 등 노조 핵심 간부 100명을 27일자로 직위 해제 조치했으며 추가 직위 해제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로 이 사회를 강행하여 우리 노동조합은 교섭 결렬에 이르렀고 국가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조정 대상으로 인정하여 조정을 종료하였는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우리 노동조합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한 이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국가폭력입니다.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오늘은 한국노총 공공연맹노조가 총파업에 가세해 국내 양대 노총이 공동으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개최합니다. 한국노총은 오후 2시 반에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민주노총은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상경투쟁 집회를 열고 오후 4시에는 양대 노총이 공동으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계의 연쇄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어제 경찰에 접수된 법규 위반 신고는 3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치단체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들에게 관광을 시켜줬다는 내용의 서면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 서울 모 경찰서에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을 신고하는 서면 신고서가 접수됐습니다. 단체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에게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물론
공직자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지 못하도록 규정한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관광을 향유했던 분들이 다 대상이 되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 예정입니다. 강원 지역 경찰관의 경우 고소인에게서 가격을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를 받았다며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관련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112 신고센터에는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건넸다는 내용이 접수됐습니다. 교수와 학생은 성적 등 직무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이른바 3, 5, 10만 원 규정도 적용되지 않지만 경찰은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제공된 금품 역시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면 신고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뉴얼에 나와 있는 요건에 맞지 않아서 시행 첫날이긴 하지만 이처럼 위반 신고 건수가 3건에 그친 건 이례적이란 분석입니다. 공직자와 교사, 언론인 등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자만 4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시행 초기인데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알려진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앞으로 위반 사례와 신고 추이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만취한 노인이 지하철 안에서 임신이 맞나 확인하자며 임산부의 옷을 들춰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과천역을 지나던 지하철 4호선 전철에서 임신 27주차 여성에게 왜 노약자석에 앉아 있느냐며 임신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옷을 들춘 혐의로 7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 남성이 만취한 상태여서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피해자의 배를 때렸다는 진술이 있어 폭행 여부도 추후에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우이가 남편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됐지만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아내가 법원의 판단으로 상속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A씨의 여동생은 자신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서울가정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아내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 아내가 받을 보험금 액수를 500여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바로 뒤 이어지는 뉴스타워에서 확인하시죠.